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한 총리는 모두 발언 대부분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은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7차 민생토론회 일정을 마친 뒤 재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5가지입니다. 우선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 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고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대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선 화재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16톤짜리 화물차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고 인근에 있던 4톤짜리 택배 차량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16톤짜리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또 다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살피던 중 뒤에서 오던 택배 차량이 현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숨졌고 가장 먼저 사고가 난 16톤 화물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6톤 화물차가 쓰러졌고 한 4, 5분 뒤에 4.5톤 화물차가 쓰러진 16톤 화물차를 충격한 사고예요.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30대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5층에 살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구단의 후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이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과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두고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방부 수사기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뒤 먼저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해병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돌려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한 사실이 진술로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북경찰청 노수사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수본 이 과장과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 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셈입니다. 조율이 안 됐으면 경북청은 이렇게 순순히 기록을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형정과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당시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국수본 이 과장은 경북경찰청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